3회차 과제였죠. 2021년 6월 시행 평가원 모의고사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요 지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3회차 과제 때는요. 선생님도 아직 시행착오를 겪을 때라서 먼저 이 주제를 그냥 위에 제시를 해줘 버렸어.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일단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주제라는 생각은 싹 지우고 그냥 이 지문을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읽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문단. 193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뭐 노벨 화학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멀리스가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 여기서부터 이제 PCR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PCR이 중요할 거야. 그럼 니네 머릿속으로 이거는 PCR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일단 PCR이 뭔지를 설명할 거고 원리가 뭔가가 나오겠네. 이런 데까지 이제 생각이 돼야 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란 PCR이란 해서 설명해 놓지 않아. 그냥 바로 갑니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그러면 왜 받았느냐는 라는 그 문장 형식이 될 거예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걸 해냈기 때문에 준 거잖아, 화학상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를 대량으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준 거잖아. 노벨 화학상은 이 PCR을 개발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내용, 염기 서열을 아는 이 DNA 분자가 있으면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것을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 이게 PCR이라는 기술의 정의가 될 거야. 그래서 정의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사용한 문장이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는 PCR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CR에 필요한 거 주형 DNA가 필요하고요. 주형 DNA가 필요하고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DNA 중합 요소가 필요하고 자,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밑에 이어지는 문장은 각각의 이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요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량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독해 연습을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줄을 좀 그어 나가. 근데 나중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을 끄면서 읽는 이유는 이 정보를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은요, 단기 기억으로 내 머리 저장하기는 좀 힘들 거야. 그럼 빨리빨리 찾으려고 보는 거라면은 표시를 줄줄줄 긋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간단하게 주형 DNA란 해서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러면은 표적 DNA, 그 다음에 프라이머, 그 다음에 또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나오죠.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놔도 괜찮습니다. 이건 익숙해졌을 때 하고요. 일단은 요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봅시다. 주형 DNA는 시료로부터 추출하는데, 자,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여러 번 읽어봤겠죠, 그쵸?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 자,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대. 증폭의 바탕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본이란 거야. 내가 그 부분을 증폭시키고 싶다는 얘기야. 자,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이게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 그게 표적 DNA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얘들아, 주형 DNA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아니면 표적 DNA가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진한 색깔 없나?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PCR이라는 기술이 DNA를 증폭한다는 기술이잖아. 그러면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 이중가닥 DNA가 아니라 내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얘가 훨씬 더 좀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 표적 DNA가 좀 더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 그래서 이 표적 DNA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자,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표적 DNA랑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 그러면 표적 DNA의 일부분하고 동일한 염기 서열, 그러니까 표적 DNA하고 똑같은 부분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 DNA입니다. 같은 염기, 그러니까 표적 DNA의 일부분이겠지? 그치? 근데 얘는 단일 가닥이야. 근데 이 표적 DNA는요, 뭐예요? 주형 DNA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원본이고, 거기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표적 DNA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가닥일 겁니다. 근데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중 가닥, 어디다 그림을 그리지? 자, DNA라는 거는 어떻게 그려야지 좀 이해가 될까? 어떻게 생겼더라, DNA가? 아, 이건 아닌데. 잠시만. 자, 요렇게 생긴 게 한 가닥이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긴 게 한 가닥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좀 그럴싸하다, 그치? 자, 요렇게 생긴 게 그냥 DNA야. 이중가닥 DNA야. 그치? 이중가닥인데, 이 프라이머라는 거는 이거, 모양이 다르네요. 미안.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 각각이 프라이머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이종의 프라이머가 시작과 끝에, 그럼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이런 애들이 두 개의 프라이머잖아요. 그게 표적이 된 애의 시작하고 끝에 하나씩 달라붙는데. 자, 이종의 프라이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종류가 되겠죠. 요렇게 한 개, 두 개, 그치? 얘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을 해. 자, DNA 중합효소. 선생님 하나 빼먹었네요.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의 각자 복제를 하여, 얘가 이제 복제하는 복사기의 역할이야. 그치?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킨대. 그래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얘가 그러면은 DNA 중합효소가 단일 증폭시키는 방법은요, 단일 가닥 DNA. 그럼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4종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애들을 순서대로 결합을 시키면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을 합니다. 자, 정보량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문단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표적 DNA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중합효소, 그냥 PCR로 합시다. 자, PCR의 정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PCR의 정의를 보면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하는 기술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를 다량으로 증폭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어. 자, 근데 여기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 뭐가 필요해? 주형 DNA,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4개 중에서 뭐인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서가 아니라 표적 DNA, 그러니까 주형 DNA 속에 있는 표적 DNA라는 개념이 있었어. 얘를 왜 중요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냐? PCR이라는 것 자체가 DNA를 증폭시키는 건데,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표적 DNA예요. 주형 DNA 안에 존재하는데,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이야.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야. 그러면 이 표적 DNA를 가지고 뭔가 계속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1문단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문단으로 갈게요. 자, PCR의 과정은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이제 핵심 이 단원이 아니라 요 글의 핵심 화제는 PCR이야. 그치? PCR인데 여기서는 이제 PCR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원리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심 화제로 이번에는 이제 PCR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 이 문단은 PCR의 과정에 대한 부분일 거야. 자,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의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요.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복사가 안 되나 봐. 각각의 그러면은 일단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먼저 열을 가한다. 그렇게 해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각기의 다음으로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이란 얘기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보니까 위에서 한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위에서 한 얘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분, 표적 DNA가 있고요. 그러고 표적 DNA의 일부분하고 똑같은 염기설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을 또 그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단일 가닥 DNA, 이게 이중 가닥의 DNA 얘 같은 경우에는 표적 DNA였을 거야. 그치? 표적 DNA를 일단은 어떻게 2개가 꼬여 있는데 하나씩 분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이었잖아. 그치? 이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합 효소가 얘를 복제시켜요. 의해서 복제돼서 그래서 이중가닥 DNA가 생기는 거죠. 한 개씩 결합을 했어. 그러면 걔랑 한 개씩 각각 결합을 했으니까 여기 한 개씩 결합을 했으니까 그 염기 서열을 아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이어지니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복사가 되겠죠.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복제가 돼서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에 아니죠. 내가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 자, 프라이머가 아니라고 칩시다. 여기에서 요렇게 원래 이제 얘를 하나씩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단일 가닥이 되겠죠. 여기에 시작과 끝에 이 프라이머라는 애가 표시를 무슨 색으로 할까? 시작과 끝 부분에 프라이머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 색깔은 다르니까 이게 좋겠네. 이제 완전하게 그릴 수 있겠어. 자,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길어진다.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복사하고자 하는 그 표적 DNA하고 염기 서열이 똑같은 짧은 애들이에요. 그치? 그럼 얘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면 이런 애들이 하나씩, 얘가 하나씩 붙을 거야. 얘랑 똑같은 염기 서열을 가진 애라고 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소하고 똑같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DNA 중합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얘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거를. 그럼 얘하고 똑같은 그 염기 그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애들이 착착착착착 결합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애들이 요렇게 붙어가지고 또 같이 결합을 하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된다는 거야. 한 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그 정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 생명과학 지문을 좋아하니까 심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하는데, 자,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복제 과정을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부르겠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요 시간 간격이 사이클이야. 자,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3배씩 증가한다.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2배씩 증가한다. 왜냐면 왜 2배씩일까, 얘들아? 자, 표적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가지잖아. 그거를 하나하나 떼서 각각을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닥이니까 2배씩 되겠죠. 표적 DNA는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이야.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애가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원리에서 2배씩 증가하는 거.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그러면은 DNA 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됐을 때 PCR을 종료한대. 자, 이게 기본 PCR의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치? PCR 과정인 것 같아. 근데 밑에 보세요. 전통적인 PCR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있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전통이 나왔으면 PCR이 지금 종류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 전통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이 내용이 이어질 것 같지 않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측을 해놓고 보자. 전통적인 PCR은 뭐를 얘기하는가? PCR의 최종 산물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사이클이 여기서 사이클이 벌써 나오면 안 되지. PCR이 끝난 후, 그러니까 모든 복사가 끝난 후라는 건가? 자, 최종이니까 완전히 끝난 후에 형광물질을 더해주는 거야. 그치? 색깔을 나게 해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표적 DNA가 만약에 증폭이 됐다면, 복사가 충분히 됐다면, 발색을 시켜보면은 그 생겨난 표적 DNA만큼 색깔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색깔이 많이 나타나면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표적 DNA 양이 있구나. 표적 DNA 양이 아니라 표적 DNA가 있구나. 많구나. 없으면은 거의 없구나. 존재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PCR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그럼 한번 보자. 이 문단. 자, PCR의 과정. 이 문단의 핵심이 되겠죠. 자, 1번. 첫 번째. 열을 가해. 가열해서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 분리한다.
이중 가닥이니까 그걸 풀어내면 한 가닥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되겠죠, 그쵸? 단일 가닥은 한 가닥짜리라는 거지, 그치? 한 가닥짜리가 두 개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단일 가닥에, 이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프라이머는 두 종류라고 했어요. 왜? 일부분, 그 DNA의 일부분인데, DNA의 표적 DNA의 일부분하고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애죠. 그러면은 얘도 짧은 단일 가닥이니까 표적 DNA는 이중 가닥이란 거지. 그럼 그 중에 한 부분하고 똑같은 애를 두 개를 만들어서, 그치? 두 개를 그럼 그 이중 가닥인 애를 두 개로 만든다는 거는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쵸? 단일 가닥의 이 프라이머 또한 단일 가닥입니다, 그쵸? 단일 가닥. 근데 이제 단일 가닥 DNA하고, 자, 여기서 조금 바꿔줄게. 여기까지 따라온 친구들 미안해요.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두 개의 단일 가닥 DNA를 분리를 해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각 단일 가닥 DNA에 어떻게 이종의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프라이머는 이종의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단일 가닥 DNA가 두 개잖아요. 거기에 이종의 프라이머가 각각 한 개씩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지? 그렇게 해서 DNA 글자가 안 예쁘다. 시간은 바쁜데.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가 됩니다. 각각 복제가 되니까 뭔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각각 복제가 돼서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이중 가닥 DNA는 설명을 좀 달아줘야 되겠죠? 이 이중 가닥 DNA는요. 이 이중 가닥 DNA야. 표적 DNA. 내가 증폭시키고 싶은 부분. 이게 표적 DNA야. 그럼 표적 DNA 양이 2배로 된 거야. 여기서 말했던 거죠. 요 말은 두 개의 표적 DNA량은 표적 DNA 양이 2배가 되었다. 이거 알파벳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곱하기 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사이클이야.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니까요. 그럼 이 사이클이라는 건 한 사이클이 끝나면은 자, 여기서 사이클. 그럼 이 과정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가 증가한다고 했어. 왜? 이중 구조니까 각각이 늘어나면 2개씩 늘어나겠지, 그치? 자,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한 후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충분한 사이클 수행 후 몇 사이클이 될지 몰라, 그치? 수행 후 PCR이 종료가 되는데, 자, 여기서 뾰로롱 하고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전통적 PCR. 전통적 PCR이라는 개념이 나왔지. 얘 같은 경우에는 PCR이 끝난 후, 그러니까 최종 산물에
플러스 형광물질 이거를 결합을 해서 요렇게 하면은 발색이 나타나. 그치? 자, 발색이 나타나는데 이 발색을 통해 표적 DNA에 그게 복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증폭 여부를 뭐 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